터미들 안녕. 아트센텀이에요. 아트센텀이 지난 2024년을 정리하며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 2024년 미술계 이슈 연말 정산으로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예술계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63빌딩에서 샤갈의 작품을 볼 기회. 퐁피두 센터 서울 건립 확정. 하나는 퐁피두 뮤지엄 설립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건물의 리모델링을 거쳐 2025년 퐁피두 미술관을 운영하게 되었죠. 퐁피두 센터는 루브르, 오르세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미술관 중 하나인데요. 퐁피두 센터가 소장한 샤갈과 마티스, 피카소, 칸딘스키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2025년부터 63빌딩에서 즐길 수 있기에 큰 관심이 쏠렸던 이슈입니다. 하나그룹은 이번 퐁피두 센터 유치를 계기로 국내 미술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퐁피두 센터가 서울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다음 세대에 차별화된 영감을 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아트러버인 RM도 군대 휴가 중 다녀간 미술관이죠.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 소식입니다. 2016년 대구시와의 계약 체결 후 8년 만에 완공 후 지난 9월 대구 간송미술관이 개관했죠. 특히 BTS RM이 군인 신분인 와중에도 휴가 기간 중 방문하여 아트러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그 이름을 각인시키는 계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 간송미술관의 유일한 상설 전시 공간은 국비 160억 원, 시비 240억 원 등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개관기념 국보보물전에서는 간송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지켜온 국보와 보물 97점을 선보여 주목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22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대구시는 대구간송미술관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미술계 이슈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국내 최초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 등장입니다.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한국의 첫 사례가 나왔죠.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내점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희의 일출도, 정광영의 집합, 정판지의 초상화 2점 등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으며 정판지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습니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경우에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문화재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은 지난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영상 어려움의 보물로 지정된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게 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에 물납된 정판지의 작품 2점은 지난 4월 K옥션 경매에 각각 추정가 11억 5천만 원에서 15억 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 출품이 취소됐으며 그 이후 물납되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도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납제의 도입으로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부분, 그리고 미술품 향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왔던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키아프리즈의 공통개최가 3회째 순항리에 진행된 이슈가 있었죠. 런던의 프리즈와 한국화랑협회 키아프가 서울에서 공동개최 3회를 맞으면서 이는 한국 미술계를 활성화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동력이 됐습니다. 키아프리즈라는 귀여운 이름을 얻은 데에 이어서 키아프가 올해는 대반격으로 프리즈를 역전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으며 같은 기간 열렸던 뉴욕 아모리쇼를 눌렀다는 평가까지 나왔죠. 키아프리즈 덕분에 해외 갤러리들의 한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들도 키아프리즈 일정에 신경 쓰는 등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 증가함을 입증시켰죠. 5회 계약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회가 남은 상황인데요. 사이먼 폭스 프리즈 CEO는 키아프와 프리즈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에서 프리즈가 중단될 일이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 긍정적인 방향을 암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최대 규모 반고흐전 개최입니다. 예술이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12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반고흐전이 진행 중입니다. 크롤러 밀러 미술관에서 반고흐의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원화가 76점 전시된 것인데요. 한국 미술품 전시 사상 최고가 작품들로 구성돼 보험평가액만 1조 원이 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에 현재 반드시 방문해봐야 할 전시 1순위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미술 1위부터 10위까지 김한기의 독차지 소식인데요. 9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김한기 화백의 1971년작 푸른색 전면 점화가 한국 미술품 사상 세 번째 고가인 78억 원에 판매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록 알고 보니 본인이 본인의 다른 작품의 가격을 넘은 것이고 심지어 한국 회화작품 경매 시장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1위부터 10위가 모두 김한기 본인 작품으로 밝혀지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작가 이모카의 소식입니다.
12월 28살 한국 작가 이모카의 작품이 홍콩 경매에서 큰 금액에 낙찰되며 이슈몰이를 했습니다. 추정가인 7,2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3억에 가까운 가격에 팔린 것인데요. 한국의 20대 작가가 이런 가격대로 낙찰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모카 작가는 아트바젤이 매년 가장 주목할 만한 신진 작가를 꼽는 디스커버리즈에도 이름을 올리고 올해는 아트시 유망 작가 10인으로도 꼽혀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작품이 올라갔죠.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가 한국 작가인 것입니다. K미술의 세계화를 더욱더 기대하며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이죠. 2025년에도 미술계의 즐겁고 반가운 소식들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2024년에 가장 흥미롭게 봤던 아트 소식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아트센텀이었습니다.